이번 시간엔 수동결산에서 나머지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 결산 때 뭘 합니까? 평가를 해야죠. 결산 때.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입니다. 이건 단기매매증권 할 때도 해봤는데요. 시험이 동그라미 1번이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 공정가액, 기말액, 그 다음 취득가액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2200에 샀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2400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2200에서 2400만 원이 됐으니까 200만 원이 증가됐죠. 200만 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 쪽에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결산 때 이걸 하고 있죠. 평가를. 그 다음 대변 쪽에 쓴 이유는 증가됐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평가 이익. 얼마가 올랐습니까? 200이. 그리고 이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뭘 평가했습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0. 그리고 차변 쪽에도 써야겠죠. 차변 쪽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뭡니까?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래서 차변엔 단기 매매증권 200이 증가돼서 자산이 증가돼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대변이 뭐라고요?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0. 그리고 차변은요? 단기 매매증권 200. 그 다음 2번으로 가서요. 2번은 1번하고 같은데 조금 더 어렵게 냈습니다. 자, 2번은요. 자, 취득 원가 처음에 얼마에 샀다는 겁니까? 600에 샀습니다. 근데 옆에 또 나오죠. 전기말 시가. 작년도 말에 얼마가 됐다? 500. 그리고 기말 시가. 이건 지금. 올해의 기말 시가는 550이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600에 사가지고 아마 작년에 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가격 구성이 이렇게 된 거 보면 작년 말에 500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 뛰어서 550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말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평가 손실이 생겼겠죠. 작년 말에 얼마가요? 100만 원이. 100만 원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건 작년에 하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죠. 2019년 12월 30일에는 550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죠.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은요. 제가 가격 구성을 이렇게 세 가지 써드린 이유는 단기 매매증권은 직전과 바로 비교합니다. 직전이 500이었죠? 지금이 550이고, 그래서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5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 결산 때 하는 행동이 평가라고 그랬고,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 얼마가요? 52. 그리고 뭘 평가했습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차변 쪽에는요.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가치 증가시킨다 50을. 단기 매매증권은 직전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바로 직전과. 그래서 이걸 다시 일반 전표에 입력해 보시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5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이제 단기 매매증권 평가가 여러분 주로 나오고요. 가끔은 얘도 낼 겁니다. 매도 관한 증권 평가도. 근데 주로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단기 매매주권 평가는요, 여러분한테는 크게 어렵게 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주권은, 매도 가는 주권은 좀 가격 구성을 단순하게. 자, 샀습니다. 얼마에? 1200에. 그래서 얼마가 됐습니까? 1300에. 그래서 올해 샀다는 걸 알 수 있죠? 가격 구성이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1200에 샀는데 올해 말에 1300이. 그러면 증가됐죠? 얼마가? 100이. 그래서 얘도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평가. 얼마가, 근데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이 되겠죠? 100만 원이. 근데 뭘 평가한 겁니까? 매도 가능 주권은. 차변은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매도 가능 주권 100. 그래서 회계 처리가 차변, 대변, 분계를 다 했습니다. 다시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해 보시면 대변엔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이익 100. 그 다음 차변은요, 매도 가능 주권. 근데 매도 가능 주권이 두 개 나오죠. 몇 번 써야 됩니까? 178번을 써야 됩니다. 왜 178번을 쓰냐면 문제 이렇게 주어졌죠. 뭐라고? 투자 자산인 매도 가능 주권이라고. 이게 178번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123번, 178번 매도 가능 주권 때문에 이 두 개 차이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123번이 거의 안 나옵니다. 99%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매도 가능 주권이 나오면 거의 178번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가끔 헷갈리다고 생각되시면 178번 뒷번호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투자자산 매도 가능 주권 코드 번호입니다. 178번이. 그 다음 3번.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지금은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외화 자산이 있을 때, 자산이나 부채가 있을 때 이거는 환율의 문제 때문에 생기겠죠. 지금 보시면 단기 차입금, 우리가 돈을 빌렸다는 소리겠죠. 얼마를요? 옆에 나오죠, 여러분? 몇 달러 빌렸다? 9,000불을 빌렸습니다. 9,000달러를 빌렸는데 빌릴 때 얼마였냐? 9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환율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100원이었습니다. 빌릴 때는. 근데 지금 12월 30일에 환율이 바뀌었습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9,000불은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1,080만 원이 될 겁니다. 예전엔 990이었는데 지금은 1,0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올랐죠. 얼마가? 9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9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증가됐는데 지금은 나한테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지금 나한텐 괴로운 일이죠. 왜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단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빚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외화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엔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두 쌍이 떠올라야 되는데 뭐 떠오르십니까? 외환, 차손, 그 다음 이거의 반대인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 외화, 환산, 손실. 반대는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두 쌍의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외화가 나오시면.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름은 언제 쓰라고 했죠, 여러분? 평소에. 이런 날짜에 쓰고, 이게 요 긴 이름이 평가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결산 때는 12월 31일에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아래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평가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랬죠?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요. 얼마가요? 90만 원이. 그 다음 대변도 뭐라고 써야겠죠? 대변은 왜 손실이 났습니까? 빚이 증가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뭡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엔 빚 단기 차입금이 90만 원 증가돼서 차변에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해 보시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90, 대변에는요 단기 차입금 90. 조심할 건 요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요? 뉴욕 은행 거래처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외화 환산 손실에도 뉴욕은행 거래처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요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빠지면 감점 처리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에는 거래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얘는 부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외환인데 얘는 뭡니까? 외상 매출금. 지금 화폐 교가 뭡니까? 엔화죠. 100만엔. 내가 지금 100만엔이 있습니다. 근데 외상 매출금 아직 돈을 못 받았죠. 근데 이게 발생 때 환율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0원. 그럼 여러분 엔화는 환율을 100엔당 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화는 가끔 엔화를 이게 환율 적용할 때 조금 애먹으시는데, 달러는 쉽죠. 그냥 바로 환율을 곱하시면 되는데 엔화는 100엔당이기 때문에 환율이 주어지면, 일본 앞에는 환율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소수점을 2개 앞칸으로 땡기십시오. 그러니까 1,000원이니까 앞칸으로 2개 땡기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0원을 적용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원을 정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이게 1,000만 원인 겁니다. 100만 원 곱하기 10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환율이 주어졌죠. 근데 언제 환율입니까, 여러분? 1,200원의 환율. 근데 이거는 언제 환율이래요? 작년도 말에 환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는 얼마였습니까? 환율이 소수점 2칸 앞으로 당기시면 12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죠? 얼마가 올랐습니까?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올랐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1번하고 다르게 왜 기분이 좋아야 되나요? 이건 외상 매출금 자산이거든요. 이건 빚이었지만 1번은.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100만 원입니다. 언제요? 이건 작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작년 말의 환율이잖아요. 12원은. 그래서 작년도 말에는 외화 환산이익이 1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올해 말의 환율은 얼마래요? 11원을 적용하셔야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이. 그래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긴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처음 가격비를 비교하시면 1,000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 따지면 1,000만 원이었죠? 그게 작년도 말에는 1,200이 돼서 100이 증가돼서 좋았지만 작년 말에는, 지금은요 다시 환율이 11원이 적용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겠죠? 작년도 말에는 좋았다가 올해는 100이 감소돼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손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돌아가시면, 자, 손실이니까 어느 쪽에 써야 됩니까? 이제는 차변 쪽에 써 주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역시 얼마요? 100. 그 다음 대변에는요, 왜 손실이 생긴 겁니까? 내가 받을 돈이 뭐였대요? 외상
매출금, 이 받을 돈이 감소돼서 내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대변 가서 감소되는 바람에 내가 받을 돈이 줄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역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 누구라고 알려줬습니다. 누구요? ABC사라고. 그죠? 자, 그러면 3번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3번도 똑같이. 3번도 지금 장기 대여금인데 이 장기 대여금이 언제 발생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발생했죠. 그래서 환율 변화가 몇 개 생긴 겁니까? 3개가 나온 거죠. 자, 얼마요? 우리가 5만 불을 대여금이란 건 빌려준 거죠. 우리가 5만 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빌려줄 때 환율은 얼마다? 1,000원.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 말에 환율이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나는 기분이 좋겠죠. 왜?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1,000만 원이 증가됐겠죠. 그래서 뭐가 생겼겠습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근데 이 외화 환산 이익은 올해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작년 말에. 작년에 결산할 때는 외화 환산이익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환율이 바뀌었죠. 얼마로? 1,100원으로.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5,500만 원이 됐겠죠. 지금 나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왜? 작년 말에 얼마짜리였습니까? 6천이었는데 올해는 5,500이 되는 바람에 500이 떨어졌죠. 500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가 생긴 겁니까? 손실이. 이게 받을 돈이기 때문에 대여금은 내 거잖아요. 받을 돈이 감소됐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환산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전표 가시면 차변에 외환산 손실 500, 대변은요. 왜 손해가 났다고요? 내가 빌려준 돈이 뭡니까? 장기 대여금이 감소돼서. 그래서 대변에 장기 대여금을 감소 처리해주고 손실이. 장기 대여금에도 똑같이 거래처 들어가셔야 되고, 항상 시험 보실 때 여러분 당부 드렸지만 이 거래처 코드를 빼먹어서 감점을 의외로 많이 당합니다. 그 거래처 코드 꼭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유동성 대체입니다. 유동성 대체 분계. 1번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 나오시면 여러분은 얘랑 짝지어진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계정 과목이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세트처럼 짝꿍처럼 떠올라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시간이 지나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 차입금은 돈 빌린 거죠. 어떻게요? 장기. 그러니까 내가 시간 여유를 많이 두고 빌렸습니다. 그죠? 뭐 한 5년 후에 갚겠다, 10년 후에 갚겠다 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돈 갚을 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가오겠죠? 점점 다가오다 보면 코앞에 다가올 겁니다. 코앞에 다가온다는 소리는 더 이상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장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그럴 때 이름을 이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름으로. 자, 장기 차입금 내가 빌린 돈이 얼마 있습니까? 2억. 기간을 한참 두고 빌렸습니다. 상환 날짜를 한참 두고 빌렸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 얼마는요? 이 2억 중에 5천만 원은 만기, 돈 갚을 날이 언제다? 내년 6월이래요. 그럼 지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19년 12월 31일이죠. 왜? 결산하는 거니까. 돈 갚을 날이 언제라고요? 2020년 내년 6월 30일. 그럼 더 이상 이게 장기가 되지 않죠. 돈 갚을 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장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장기란 표현을 없애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어디 가야 없어집니까? 차변 쪽 가야 없어지죠.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원래 대변에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편인 차변 가서 없애고,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돈 빌릴 때는 뭐였다? 장기였는데 이제 유동, 돈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일반전표 가서 입력해 주시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요? 5천. 그 다음 대변에 얘를 뭐로 바꾼다? 유동성 장기부채 5천. 그 다음에 얘도 주의하실 거, 뭐다? 얘도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에 누구요? 신한은행. 그 다음 유동성 장기부채도 부채입니다. 차입금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도 차입금이에요. 속성은. 그래서 얘도 거래처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얘네들 다 거래처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다음 2번은 제가 조금 만들었습니다. 2번과 같은 문제는 거의 여러분 시험은 1번처럼 거의 나옵니다. 장기 차입금 가지고. 근데 2번은 그냥 혹시나 제가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얼마요? 1,000만 원. 근데 언제 취득했다고요? 5년 전에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여러분? 5년 전에 뭐라고요? 자, 내가 돈 주고 현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뭘 취득했어요? 유가증권을. 근데 그 계정 과목이 뭐다? 만기 보유증권 1,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내가 5년 전에 취득했으니까 그죠? 만기 날짜가 되게 길죠. 그래서 얘는 속성이 뭡니까? 장기, 비유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요, 이제 만기가 언제래요? 역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비유동이 아니기 때문에 요 표현을 없애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러려면 얘가 어디 와야 없어집니까? 대변 와서 만기 보유권 1,000만 원을 없애고요. 차변에 뭐라고 하냐면 역시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변도 만기 보유증권이고 대변도 만기 보유증권이니까 대변 차변 이름이 똑같은데 똑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얘는 얘가 와서 사라진 겁니다. 뭐가 와서 사라진 거예요? 비유동이 와서 사라진 거고, 이 차변에 있는 만기 보유증권은 돈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성격이 유동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전표 가서 해보시면 이 말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코드 번호 얘기입니다. 대변 와서 만기 보유증권이 사라집니다. 누가요? 예, 181번이 이게 비유동 만기 보유증권이거든요. 그래서 181번이 차변 와서 대변 와서 사라지고 이게 다시 차변 가서 만기 보유증권 유동으로 124번으로. 지금 이름은 똑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코드 번호가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동성 대체분계 사례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제가 그냥 예상으로 이런 것들이 유동성 대체분계 중에 한 사례라고 해서 2번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시험은 거의 1번처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7번 가지급금, 가수금, 대체. 이건 재무제표 초반에 재무제표 설명할 때 나왔는데 이런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미결산 항목. 그러니까 좀 불명확한 계정 과목이라서 이런 계정 과목들은 평소에는 쓸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때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 바꿔줘야 됩니다.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은요, 일종의 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본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썼다가 결론적으로는 저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됩니다. 뭐로 바꿔줘야 될지는 거의 시험 문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1번 가지급금 1,300만 원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대체한다. 여러분 가지급금이 뭡니까? 가지급금이 돈이 나간 거죠. 예. 원인이 불명확하게. 근데 여기 써있죠, 여러분. 대표회사 김에게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회사 돈 1,300만 원을 사장님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회사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저 돈을 뭐 해야 됩니까? 도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지금을 회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금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요 이름으로. 그럼 가지급금이란 이름은 없어져야겠죠? 자, 가지급금이 어디 가야 없어집니까? 대변 가야 없어질 겁니다. 왜요? 가지급금 코드 번호 134번입니다. 그 말은 1로 시작했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있었을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반대편 가야 사라지겠죠. 그리고 얘를 적정한 이름, 요 이름으로 알려줬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이름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체 분계입니다. 자, 전표 가서 해보시면 대변에 가지급금 얼마요? 1,300 그리고 차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자, 얘도요. 여기 대표이사의 김회계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 다 있어야 됩니다. 가지급금에도 있어야 되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에도 거래처 코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거래처 코드를 알아야 되냐? 이 돈 회사가 다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가수금. 가수금은 가지급금의 반대죠. 가지급금은 돈이 나간 거지만 가수금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 불명이죠. 왜 돈을 회사로 왜 돈이 들어왔는지 몰라서 장부에 가수금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걸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이제 결산 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의 원인을 알아냈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가수금도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수금은 가지급금의 반대니까 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부채인지 얘 코드 번호 찾아보시면 257번입니다. 2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라져야 되니까 어느 쪽 가야 사라집니까? 반대편 가야 사라지죠.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 와서 가수금을 없앱니다. 이 명칭을. 그리고 이걸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원인이 뭡니까? 외상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한테 돈이 들어올 때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가수금이라고 했지만 왜 회사로 돈이 들어왔는지 알아보니까 외상대를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외상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었겠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된 것처럼 회수된 거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일반 전표 가서 해보시면 차변에 가수금 500,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0. 그런데 외상 매출금에는 거래처가 꼭 있어야 되죠. 누군지 알려줬죠, 여러분? 인천이라고 회사 이름. 외상 때 인천에서 받은 거다. 그 다음 8번 마이너스 계정 대체해 주는 거.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마이너스 700이다. 여러분 보통예금은 뭡니까? 자산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차변 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로 돼 있대요? 마이너스 700으로 돼 있대요. 여러분 자산이 아무리 적어봐야 0입니다. 근데 자산이 무슨 숫자로 기록돼 있어요? 음수로.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왜 통장이 여러분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됐다는 이유를 써놨죠. 이 통장은 무슨 통장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이 결국 뭡니까? 돈을 빌려 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 본 계정과목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거다.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상환 약정일이 언제요? 내년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니까 단기 차입금이 될 겁니다. 기간이 짧죠? 그래서 얘를 잔액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잔액은 아무리 적어도 0입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변의 보통이금 얼마로 하면 됩니까? 플러스 700으로. 그러면 차변이 결국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이게 뭐라고요? 사실은 빌린 돈이다. 뭐요? 단기 차입금 700. 이렇게 회계 처리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도 가시면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700. 대변은 단기 차입금 700. 여러분 단기 차입금에도 뭐 있어야 된다? 거래처.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통 예금에도 거래처를 거셔야 됩니다. 국민은행. 그래야 거래처 잔액이 0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현금 과부족이 뭡니까? 현금이 남아 돌거나 부족, 모자라거나 그걸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현금 부족분에 대해서 원인은 영업부 김정숙 과장의 출장비 20만 원으로 밝혀졌다. 잔액에 대해선 결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현금. 돈이 없다고요. 예, 현금이 없으니까 대변 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사라졌다고 표현하겠죠. 얼마가 돈이 사라졌다? 30만 원이. 왜 돈이 없어졌나 알아봤더니 뭐다? 출장비. 출장비를 뭐라고 합니까? 여비, 교통비. 얼마? 20. 그 다음 10만 원은요. 10만 원은 모르겠다. 여러분 현금 과부족은 원인을 뭐 했나? 찾아야 된다. 왜 돈이 남아도나 모자라나 반드시 원인을 찾아라. 그런데 끝까지 결산 때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뭐라고 해라? 손실 아니면 자비. 이게 결론이죠. 현금 과부족에. 그래서 10만 원은 원인을 모른다며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진 거니까 이익이 될 수는 없죠. 손실 1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전표 가서 해보시면 대변에 현금이 사라졌다. 32. 그 다음 차변에 여비, 교통비. 몇 번이요? 800번. 왜요? 영업부 김정숙 과장의 출장비니까 800번 때 코드가 되겠죠. 20만 원은. 나머지 10만 원은요. 손실. 원인을 못 찾아서. 그 다음 두 번째 또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으로 뭐 했던? 계상했던.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썼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대변이 뭐가 됐습니까? 현금 과부족. 얼마요? 20만 원. 이걸 없애고 차변이 뭐다? 복리 후생비. 왜? 야식 먹은 거니까 직원들이 얼마요? 15만 원. 근데 나머지 잔액은 5만 원. 나머지는 모르겠다. 원인 모른다. 뭐라고 합니까? 손실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으니요. 조심할 게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대변에 뭐였습니까, 여러분? 현금 이렇게 써죠. 대변 이름을. 지금은 이름이 뭡니까? 현금 과부족이죠. 이유는 현금 과부족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두 사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사람은요. 이때 내가 돈이 없어졌습니다. 돈이 사라졌을 때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쓰지 않은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냥 단지 뭡니까? 기억만 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돈만 대변이 현금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의 사람은 돈이 없어졌을 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치를 했다는 거죠. 대변이 뭐다? 현금 20. 돈이 사라졌으니까 차변은요? 현금 과부족.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쓴 겁니다. 장부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그러니까 장부에 어떤 이름이 존재하는 겁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런 회계처리 안에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변이 현금이 된 거고 1번은 2번은 요 현금 과부족이 사라져야 되니까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고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이게 동그라미 1번처럼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기를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갖고 틀리신 분도 있거든요. 자꾸 현금 과부족으로만 연습을 해서 그래서 1번처럼도 낼 수 있고 2번처럼도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표현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스타일의 문제를. 그러면 이걸 다시 일반 전표 가서 대변이 현금 과부족 20, 차변은 복리 후생비 511번 생산부 직원들이 먹었다고 했으니까요. 15만원 나머지 5만원은요. 잡손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동결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스타일의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자동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